자, 수트 16강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우리 어떻게 구했지? 여기 옆에다 적어놓은 요 2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을 가볼게. 우리 2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 우리 얘를 fx라고 놓고 얘를 gx라고 놔보자고. 자, 그렇게 됐을 때 fx가 gx와 같다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 됐지. 자, 그래서 교점이 한 개, 두 개가 있으니까 실근의 개수는 두 개가 되겠고, 그 다음 그 실근은 뭐가 돼?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지. 우리 밑으로 x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근은 알파와 베타가 된다라는 게 우리가 배웠던 거야. 그러면 얘를 3차, 4차 방정식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입니다. 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일단 fx는 0이라는 것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자 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 fx에다 y를 붙여서 함수로 만들어주지. y는 fx와 0에다도 y를 붙여서 y는 0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 우리 y는 0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x축이라고 부를 수 있지. 그러니까 y는 fx라는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4차 함수가 있을 때 x축과의 교점이 1개, 2개, 3개, 4개라면 이 4차 함수는 실근을 4개 갖는다. 4차 함수가 아니라 이 4차 방정식은 얘를 만약에 y는 fx라고 놓는다면 우리가 실근 4개다 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을 구할 때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fx는 0이 아니라 fx는 gx다라는 것에 실근을 갖는다. 실근이 몇 개인지 이렇게 알아볼 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의 x좌표를 찾아주면 되겠고,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았을 때 y는 fx-gx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 결국 얘를 딱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식을 만들어주는 거야? fx-gx는 0의 실근을 구해보자는 거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y는 fx-g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여기까지는 계속 방정식이 나올 때마다 해왔던 거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이야. 자, fx는 0, 이 극값이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이러한 상황에서 하는 건데, 자, 3차 방정식은 어떻게 그려져? 3차 방정식은 얘가 뭐지? 서로 다른 세 실근, 그 다음 얘 접선의 기울기가 0을 한번 치고 가는 얘는 뭐야? 중근과 한 실근. 우리 얘를 다른 말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도 얘기를 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 얘는 한 실근과 두 허근이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근의 판별은 어디서만 해? 서로 다른 세 실근일 때에서만 해. 왜? 중근이 나왔을 때 또는 한 실근과 두 허근이 나왔을 때 언제나 근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치?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일 때는 요렇게 x축이 그어진다면 실근은 하나밖에 없고, 요렇게 x축이 그어진다면 여긴 중근이야. 그러면은 근이 두 개밖에 없고, 요렇게 그어진다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 근의 판별을 하고 싶다면 근의 종류가 다양해야 되고, 그거는 뭐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이 가능한 경우에만 한다. 그게 뭐랑 똑같다고? 극값이 존재한다. 여기 극대값, 여기 극소값이 존재할 때만 우리는 근의 판별을 한다라는 거였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근의 판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서로 다른 세 실근일 때 극대값과 극소값을 한번 살펴보자. 자, 그림 다 그려놨지. 여기 극대값이 양수고요. 그 다음 극소값이 음수에 있어. 그 다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극소값이 음수가 있고 극대값은 양수에 있어. 서로 다른 세 실근일 때는 이럴 수밖에 없지. 그래야 실근이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파악을 할 수 있다? 극대값과 극소값이 0보다 작다.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둘을 곱하면, 극값을 서로 곱하면 0보다 작으면 우리는 뭐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중근은 뭐라 그랬니? 중근은 한번 튕겨져 나온다 그랬지. 중근일 때는 한번 튕겨져 나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극대값이나 극소값 중에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0을 한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근일 때는 0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값을 서로 곱했을 때 그 값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은 극대값과 극소값이 하나가 양수면 다른 하나도 양수, 하나가 음수면 다른 하나도 음수가 나와. 부호가 어떻게 돼? 같을 수밖에 없지. 부호가 같으니까 극값을 서로 곱하면 걔는 양수가 된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는데 0보다 작다. 서로 다른 세 실근. 0이다. 중근과 한 실근. 그 다음 0보다 크다. 그러면은 한 실근과 두 허근이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됐지? 자, 그러면 방정식은 마무리하고 부등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을 갈게요. 자, 일단 1번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3차 함수는 이럴 수가 없어. 왜? 위로든 아래로든 쭉 퍼져 나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x축을 지나서 0보다 작게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3차는 불가능하고, 이런 경우에는 뭐 4차 함수가 되겠지. 4차 함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극값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최소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부등식은 좀 더 간편해.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파악한 다음에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도 전부 0보다 크겠지. 대신 주의해야 되는 거는 뭐야? 등호 사용을 주의를 해야 돼. fx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면 최소값도 0보다 커야 되겠고, 만약에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라고 한다면 최소값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라고 해서 등호를 포함해 줘야 되겠지. 이건 문제마다 여러분들이 직접 판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범위가 주어졌을 때의 부등식입니다. 자, x가 a보다 크다 일 때 fx가 0보다 크면 이라고 되어 있어.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야. 여기
x가 a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a를 포함하지 않은 채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랬을 때 fa의 값이 지금 최소값이 어디야? 이 부분이야. A 부분이에요. 여기가 fa의 값이지. fa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야. 우리 여기는 등호 사용을 아주 주의를 해야 돼. 잘 봐봐. 우리 여기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어.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 지금 fx의 값이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0일 때를 생각을 해보자고. fa의 값이 0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x축이 되는 거지. 나야 x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fa가 0이랑 똑같을 때, 지금 등호일 때 보는 거야. 0이랑 똑같을 때는 그때는 fx의 값은 a를 포함하지 않고 a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엄청 확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얘는 a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크면 0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등호를 넣을 수밖에 없어. 등호를 넣어도 오케이인 거야. 근데 지금 얘가 어떻게 바뀐다면, 잘 봐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0보다 커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 fa의 값은 0보다 커야 돼. 등호가 포함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등호의 포함 여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매 문제마다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등호 포함하고 안 하고로 갈리게 되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이에요. 자, 다음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 우리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 얘를 fx라고 놓고 그 다음에 미분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끝나겠지. 그래서 3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2x이고 얘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니까 x는 0과 2일 때 그 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되니? 3차 함수고 최고차항이 양수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테고 얘가 0, 얘가 2일 때가 되겠지. 이렇게 됐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언제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극대값부터 0 넣으면 0,2, 그 다음 2 넣으면 8 마이너스 12 더하기 2지. 그러면은 2,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자, 그러면 x축 어디 있니? 얘는 y좌표가 2고 얘는 y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x축은 그 사이에 있겠죠. 그러면 실근의 개수는 서로 다른 3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3개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해봅시다. 똑같이 다 했어. 똑같이 다 하고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해주는 거야. 자, 극대값과 극소값 2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뭐야? 0보다 작아. 그러면 우리 기억나니? 0보다 작을 땐 서로 다른 세 실근, 0이랑 같을 땐 중근이 있구나. 중근과 한 실근. 그 다음에 0보다 크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지.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2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지. K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과 한 개의 실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얘도 역시나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한번 해볼 거거든.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에다가 한번 해볼까? 자, 우리 미분을 바로 시켜볼게. fx라고 놓고 미분을 시키면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6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얘는 x는 2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래프 그려봐야 되겠지. 3차 함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가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y값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극대값과 극소값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계산을 해보자. 우리 일단 얘가 f-1이 극대값이고 f2가 극소값이지. 그러면 우리 1번을 바로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똑같이 하는데 순서만 좀 바꾸는 거야.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이려면 어떻게 됐어야 됐어? 0보다 작았어야 됐지. 그치? 얘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 2번은 어떻게 돼?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해줬을 때 0이 되면 중근과 한 실근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 그랬고 세 번째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하면 0보다 커야 한 개의 실근과 두 허근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데 우리 일단 계산은 1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등호만 바꿔서 하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1을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계산 좀 해보자.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그러면 7 마이너스 k가 되겠고 그 다음 2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8이 16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k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가 되겠네. 자, 그러면 얘네들을 곱하면 좀 더 공간을 주세요. 자, 우리 둘 다 마이너스를 빼서 곱해 볼게. 그러면은 k 마이너스 7 곱하기 k 플러스 20이 0보다 작아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되겠고 그러면 k의 값은 마이너스 20부터 7이 되겠습니다. 그치? 그러면 얘가 1번 답이 되겠고요. 2번 답은 뭐야? k는 마이너스 20이거나 또는 k는 7이 되겠고 3번 답은 뭐야? 바깥쪽이겠죠.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또는 k는 7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이 곱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 양수, 영, 음수 중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살펴봤고 한 가지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풀어볼 거야? 우리 요렇게 풀어볼 거야. K를 이항 해보겠습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는 K 라고 놓고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서로 다른 세 실근, 두 실근, 한 개의 실근을 한번 파악해 보는 거야. 자, 우리 얘를 gx라고 잡을까? gx라고 잡고 그 다음에 미분을 시켜보면 아까랑 똑같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좀만 더 길게 그립시다.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2일 때 그때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뭐였니? 7이었지. 마이너스 1,7 그 다음 2일 때는 뭐였어? 2, 마이너스 20이었지. 자, 그러면은 여기 봐봐. 우리 얘랑 뭐를 보는 거야?
y는 k라는 한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거야.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우리 지금 y는 k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실근이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언제까지? 요렇게 될 때까지. 여기는 얘는 뭐야? y는 7이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7을 기준으로 k가 이 7의 값이 k랑 똑같다는 거지. k가 7보다 크면 근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k가 7일 때 근의 개수가 하나, k가 7일 때는 근의 개수가 2개. 그 다음 언제까지? 요 사이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0 전까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0부터 7 사이일 때는 근의 개수가 3개가 되겠고, 그 다음 k가 마이너스 20일 때는 근의 개수가 2개가 되고, 그 밑으로 가면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을 때는 근의 개수가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묶는다면 근이 1개일 때, 그 다음에 얘를 묶는다면 근이 2개일 때, 그 다음에 요 범위는 근이 3개일 때가 된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도 풀 수가 있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의 실근 2개와 음의 실근 1개를 갖는다 라고 할 때 k값의 범위를 찾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양근과 음근, 근의 양수 음수 관계를 따지려면 뭐를 파악을 해야 되냐면, 실근은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다. 교점의 x좌표다라는 거를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일단 k를 내비두고 나머지 x 항들을 옮겨서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6x는 k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 얘를 fx라고 놓고 이 함수와 y는 k라는 함수 그래프의 교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부터 해야 돼? 미분부터 시작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미분을 하겠습니다.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되겠고, 3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얘가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1과 2일 때 그 값을 갖는 그래프가 되겠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3차 함수니까 우리 지금 어느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야? fx 얘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3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2 되겠습니다. 양근, 음근 요거 구할 때는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그려주는 게 편해요. 자, 우리 일단 여기 마이너스 1일 때와 2일 때 얘 극값을 구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양근과 음근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중요한 건 y축이 어디 있냐는 거고, y축은 이쯤에 있겠지. 이쯤에 y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y는 k라는 애를 그려서 양근이 2개이고 음근이 1개인 거를 살펴볼 거야. 잘 봐봐. 우리 지금 y는 k가 여기 있다고 해보자. y는 k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얘는 뭐야? 양근 1개 그리고 끝이야. 양근 1개 그리고 끝이 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극대값을 지나면서 여기를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얘는 양근 1개, 걘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 다음에 음근 1개를 가지게 되는 거야. 걔는 여기 있겠지.
자, 그 다음 좀만 더 밑으로 내려와서 요렇게 y는 k가 된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음근 2개와 양근 1개가 되겠고,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 y절편을 지날 때부터 y절편을 지날 때부터 그 아래가 뭐가 돼? 음근 하나와 양근이 2개가 됩니다. 언제까지? 여기 극소값을 지날 때까지. 이때는 음근 하나와 양근 하나를 지나가게 되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K의 범위가 어디가 돼야 될까라고 한다면 우리 일단 이 Y절 제대로 그은 거 맞아? Y절편. 자, 이런 것도 못 참지. 이런 것도 못 참습니다. 우리 Y절편을 지나갈 때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Y절편을 지나갈 때는 우리 0, 여기 Y는 0이라는 애가 되겠고, 그 다음 여기 극소값을 지나갈 때 이때는 극소값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2를 집어넣어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F2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지.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y는 마이너스 10 사이일 때, 그때 하나의 음근과 2개의 양근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k의 값은 마이너스 10과 0 사이가 돼야 되겠다. 등호는 붙으면 돼, 안 돼? 요거 항상 따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등호가 붙으면은 이때는 뭐야? 0과 양근과 음근이 하나씩 있게 되고, y는 마이너스 10에 등호가 붙으면은 양근 하나 음근 하나니까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등호를 붙이지 않고 k는 마이너스 10에서 0 사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양의 실근 1개와 허근 2개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 똑같이 한번 해야 돼. k만 내비두고 나머지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x는 k가 되겠고, 자, 얘를 fx라고 놓고 그 다음에 미분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3과 1, 2와 2, 마이너스는 어디 붙어야 돼? 여기 붙어야 되겠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2가 나오겠습니다. 그치? 3분의 2네. 마이너스 3분의 2와 2가 나오겠어.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어떠한 그래프가 됩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죠.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y축은 이쪽에 있겠지요. y축은 이쪽에 있을 테니까 양의 실근이 1개 그리고 허근이 2개가 되려면 k의 그래프는 어디가 돼야 돼? 우리 여기를 그어보면 음의 실근 하나, 양의 실근 하나가 나오게 되겠지. 극소값일 때. 그리고 그 밑은 양의 실근 1개만 쭉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얘보다 밑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극소값을 알아봐야 되겠죠. 극소값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3분의 2를 해야 되겠네. 아이고야. 자, 그러면 해보자. 마이너스 27분의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분의 8,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8. 요렇게 되겠지. 나 또 위에 거 보고 했구나. 우리 여기 걸 보고 해야 되니까 부호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뿔뿔 마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27로 통분을 하면
8 더하기 24 빼기 8, 9, 72가 되겠네. 그러면 27분의 32를 빼니까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가 뭐 y는 마이너스 27분의 40이고 그것보다 작아야 되겠지. 등호는 붙으면 돼, 안 돼? 여기 음근이 하나 추가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3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른 세 실근입니다. 그리고 한 실근과 두 허근일 때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얘는 뭐를 써볼까?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을 하면 세 실근일 때는 0보다 작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을 하면 한 실근 두 허근일 때는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프까지 간단히 해보면 우리 요러한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라서 플러스가 되거나 아니면은 둘 다 플러스여서 플러스가 되거나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였어? 요렇게 되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또는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니까 곱하면 음수가 돼야 된다, 요거 였습니다. 그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러면은 얘를 fx라고 놓고 미분부터 시켜줘야 되겠지. 그치? 미분 시켜볼게요. 그러면 f'x는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되겠고 3으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돼서 3, 1 마이너스 1로 가면은 x는 마이너스 3일 때와 1일 때 그 값을 갖는다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걸 곱했을 때 f-3과 f1을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로 풀어나가 봐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볼게요. f-3을 해보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27 마이너스 플러스 27 더하기 k니까 k 더하기 27이 되겠고, 그 다음 f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 빼기 9 더하기 k죠. 그러면 k-5가 되겠네.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7에서 5 사이가 돼야 되겠다 라고 풀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 우리 한 실근 두 허근은 뭐야? 얘를 부등호 방향만 바깥으로 해주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7보다 작고 또는 k는 5보다는 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방정식이 나왔죠. 4차 방정식이 나왔고 우리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하는 거를 찾고 있어. 그러면 우리 부등식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 4차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당연히 모든 실수에서 이 함수 전체의 값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4차 함수의 4차 방정식 4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으면 돼. 자, 최소값을 찾는 거는 뭐였지? 그 값을 찾고 그래프를 그려서 구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값을 찾기 위해서 얘를 fx라고 놓고 미분시켜 보겠습니다.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32라고 나왔고 4로 나눠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다 보니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그러면 하나의 실근 x는 2라는 하나의 실근과 그리고 두 허근 딱 봐도 허근이죠. b제곱 마이너스 4ac 보면은 음수가 나오잖아. 그래서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봅시다. 4차 방정식일 때 fx가 4차 방정식일 때
그때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그랬지? 4차 함수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꺾여져서 나온다 그랬죠. 그치? 그래서 극소, 극대, 극소를 가지고 있는다. 지금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더 칸을 늘려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얘가 1번이야. 그 다음 2번 f'x가 중근과 한 실근을 가진다면 얘는 또 다른 말로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중근은 하나로 친다면 서로 다른 거는 두 개밖에 없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일 경우야.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한 번 꺾이고 한 번은 요렇게 돼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부분이 있다 그랬죠. 이럴 때는 극소값 하나만 지니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번 가보도록 할게요. f'x가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때야.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때는 우리 요렇게 하고서는 여기가 요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 그래서 극소값 하나만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x는 2와 두 허근,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한쪽에서 극소값을 갖고 그 다음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양수인지 한번 확인하고 우리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 맞죠? 그렇게 됐을 때 극소값은 언제입니까? 극소값은 x가 2일 때 극소값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극소값은 f2의 값이 될 거고 우리 이 극소값이 이 그래프에서의 최소값이 될 거야. 그치? 얘는 극소값이자 최소값이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최소값이 0보다 큰 거를 찾으면 되죠. 그러면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f2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64 더하기 a 값이 나오는데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a는 48보다 크거나 같다도 있네요. 같아야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설명을 하느라 길게 풀었지만 결국 최소값, 이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에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fx는 4차 방정식이고요. 4차 함수고 gx는 3차 함수입니다. fx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또는 만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fx가 gx보다 크거나 위에 있거나 만나도 된다.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 제낍니까? fx-gx라는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겠고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어주면 되겠죠. 이러한 리듬을 타고 갈 겁니다. 자, 여기에도 공간을 좀 확보를 해 놓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야? fx-gx라는 애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fx에서 gx를 빼보겠습니다. 자, 그 함수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더하기 a-10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얘의 최소값을 찾는 여정이죠. 미분시킵니다. 미분을 시키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될 거고 12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인수분해를 해주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x가 0일 때와 1 중근을 갖는다. 한 실근과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은 우리 4차 함수가 어떻게 됐지? 4차 함수 양수니까 한번 요렇게 극소값을 갖고 그 다음에는 잠시 0처럼 이렇게, 내가 너무 과장해서 그리지.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이 1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극소값, 여기가 0일 때가 극소값이 돼서 f0이라는 게 극소값이자 이 함수의 최소값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결국 f0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면 되겠고, f0이라는 거는 우리 f가 아니지, h를 써야 돼. 우리 h를 쓰기로 했으니까. 자, h를 씁시다. h 0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우리 h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a-10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a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항상 fx가 gx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게 된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모든 실수 구간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 구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분을 찾게 될 겁니다. 자, 어려울 거는 하나도 없이 뭐가 있습니까? 이 함수에 x는 0보다 클 때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되겠어? 우리 미분시켜서 그래프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얘를 fx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고요. 3으로 나눠서 인수분해하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니까 언제 x는 0일 때와 1일 때 극값을 갖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3차 함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어떠한 그래프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될 거고요. 얘가 위에다가 안 쓸게. 얘가 극대값 0이 되겠고 얘가 극소값 1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치? 그러면은 우리 구간이 어떻게 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잖아. 그렇다면은 우리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야. 이 그래프의 모든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대. 초록색으로 그린 부분에서만. 그렇다면 우린 이때의 최소값을 봐야 되겠죠. 그게 뭐야? f1이죠. f1이 최소값이지. 그러면 결국 이제 f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만족시켜줘야 되겠습니다. f1 집어넣으면 1 빼기 3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32-2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랑 gx가 있는데 우리 닫힌 구간 0에서 2 사이에서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게 항상 성립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얘를 보면 어떻게 바꿔줍니까?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겠고 이 함수의 최소값, 근데 전체 최소값이 아니라 어디서 0부터 2까지에서의 최소값을 찾아서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은 a값을 찾으면 되겠죠.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fx-gx를 hx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hx부터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3x 그 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니까 미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을 시키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자, 3을 나누고 인수분해하면 x는 뿔마 1일 때 극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차 함수고 최고차항의 양수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될 거고 이때가 뭐야?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이때가 뭐야? 1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0에서 2 사이는 대략적으로 0에서 2 사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최소값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f1일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하는 게 뭐야? f1이 얘가 f1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f1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우리 자꾸 f를 써서 미안합니다. h로 쓰기로 했죠. h1의 값 h1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h1의 값 여기다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우리 부등식이 나오면은 결국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는 문제로 이어진다라는 거 크게 기억하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